지난 시간에 그 천화 동인께 했었는데 앞에 괴사까지 하고 효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 앞부분을 상기하는 의미로 잠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괴는 동인괴입니다. 동인괴는 위가 건, 상건, 하리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늘 아래 해, 하늘 아래 태양이니까 저녁에 저무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 동인괴는. 그러니까 화지진괴는 불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우길승천의 태양을 상징하고 화천대유괴는 하늘 위에 높이 뜬 태양이기 때문에 정오의 태양, 그 다음에 천화동인은 해가 저물어 하늘 아래로 서편으로 떨어지는 태양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지화명의괴는 땅속에 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한밤중을 상징하는 태양이 하루 순환하는 괴가 맨 처음에 화지진,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화명의로 그 하루 일순환을 하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근데 동인괴는, 동인이라는 건 함께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우며 상부상조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는 그 대동사회를 상징하는 게 동인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 태양이 왜 모두가 함께한다라는 거냐면 하늘과 태양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한다라는 동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불기운이니까 가볍고 펼쳐지며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하늘 기운도 펼쳐지고 확산되는 기운이죠. 그래서 불기운, 태양의 불기운이나 하늘의 기운은 성격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모습은 해는 해, 하늘은 하늘. 성격은 같은 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죠. 그 이질적인 존재가 언제나 함께하는, 요게 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인은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같으면서 다르고, 그렇죠? 해와 하늘은 같으면서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중 동, 동중 이, 같은 것 중에 다름이 있고 다른 것 중에 같음이 있다. 그래서 태양과 하늘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형태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에서는 이질적인 존재죠. 근데 요게 뭘 상징하냐면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 양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산천초목을 봐도 초목이 풀이라는 성질, 요것은 같아요. 그런데 풀은 풀과 모든 풀들이 다 제각각이라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같은 면은 뭐죠? 모든 사람이라는 비슷한 성질이 있고 비슷한 속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같냐 하고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게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존재 형식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도리가 뭐냐? 하늘과 태양이 언제나 함께 하듯이 우리 인간도 서로 다른 존재들인데 이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는 도리, 그건 뭐냐? 구동존이라는 거죠. 같은 거는 추구하고 같이 추구하고 다른 점은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거. 그래서 구한다죠. 구, 동, 같은 것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존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 차이가 나는 이질적인 건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질적인 게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주는, 구동존이 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인입니다. 동인. 근데 동인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사상에서 구동존요 화이부동입니다.
화이부동도 마찬가지로 화합하되, 같은 것은 화합하되 서로 다르잖아요. 부동이잖아요. 함께 하면서 서로 다름이 있다. 그 도리는 같은 거는 함께 하고, 다른 점, 상대방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대로 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레디피 해줄 수 있는 마음, 요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 되는 대동사회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돼서 해와 태양이 다른 존재이면서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한 점이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존재가 하늘에서 함께하는 도리, 요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그 해와 태양처럼 우리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돼서 상부상조하고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풀어가는 게 이 동인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인께 상은 위가 하늘, 아래가 태양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 인간사회에 적용하면 저녁 지는 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옛날 사냥이 지금은 직장이겠죠. 이게 사냥을, 온종일 사냥을 하고 해가 지면 사냥했던 일꾼들, 사냥꾼들이 사냥터에서 다 원시시대에 마을로 돌아와서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마시고 친목을 다지고 축제하고 이러면서 동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해가 진다라는 거는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해가 진다라는, 저녁에 지는 태양, 요게 동인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의 자체상으로는 하늘과 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언제나 함께 있는 도리를 인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동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인께는 보면은 만물이, 동인께 앞에가 빗개였잖아요. 서로 어긋나고 등지고 이런 막히는 거, 소통이 완전히 막히는 게, 모든 만물은 언제까지나 등질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빗개 다음을 동인께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동인께는 등지다에서 화합한다로 돌아서는 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잡계전에서는 동인은 친이다. 동인은 서로 친화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동인께가 갖고 있는 괴의는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동인께의 도는 뭘까요? 모두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동전이죠. 같은 것은 공유하고 다른 점은 그대로 다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준 구동전. 구동전이와 중용의 도가 있다. 중용의 도는 뭐죠? 사사로움이 없이 언제나 광명정대한 태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짐이 없는 거죠. 파당이 없고 편파가 없는 게 중용이죠. 그 다음에 구동전을 하려면 그 중용의 도, 광명정대하고 기울어짐이 없는 중용의 도와 더불어 또 하나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관대함, 상대의 다른 점이 존속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존의하는 우리의 흉금, 넓은 흉금이 동인께의 도가 된다. 그래서 동인께는 그 상대를 수용하는, 그죠?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요게 없다면 동인의 도에 어긋나게 되죠. 동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로움이 있어서 파당이 되거나 기울어짐이 많으면 역시 넓은 동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인의 도는 중용과 그 다음에 넓은 흉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어긋나면 동인의 시기에 우리가 그게 어긋난다 하면은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국가든 사회든 번성할 수가 없는 시대야.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될 건 편파적이지 않는 공정한 중용의 도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 동인의 우리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효사는 이제 각 그런 동인궤의 실천 행위를 단계별로 6단계로
논하고 있는 게 효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계는 보면은 음이 하나고 양이 5개인 괴이기 때문에 12소식계 중에 하나에 양 5개인 천풍구괴가 원계가 됩니다. 천풍구의 초효가 2효로 올라가고 2효가 초효로 자리를 바꿔서 이 동인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효가 올라가고 2효가 아래로 내려오는 여기서 내려와서 동인이 되는 요 상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빗괴는 음이 성장해가면서 양을 점차 몰아내는 음장양택괴입니다. 그래서 대적관계죠. 소인이 군자를 몰아내려고 실력을 키우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음이 양을 몰아내는 그런 시세가 앞으로 추세가 가는데, 요게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그 음장양퇴의 부정적인 시세가 소멸되죠. 소멸되고 하나를 중심으로 모든 양효가 동인해가는, 화합해가는 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괴는 형통하다. 이 괴를 완전히 방통괴, 모든 방통괴라는 거는 이 양효를 음으로 바꾸고 음효를 양으로 바꾸는 걸 방통괴라고 합니다. 이 효의 그 음양을 100% 양변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건 수지빗괴가 되죠. 지수사괴가 되죠. 그죠? 위에가 이렇게 땅으로 변하죠. 그 다음 아래 불괴는 물로 바뀌죠. 지수사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동인괴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인은 우리가 동인을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동인을 한다라는 거는 동인이 잘 되면 평화입니다. 근데 동인하는 과정에 약간만 잘못하면 전쟁 상황으로 번져가요. 그게 우리가 대동아 전쟁 겪었잖아요. 그죠? 대동아를 구축한다. 동인 사회를 구축한다라는 이 일본이 그 명칭으로 대동세상을 만들어. 동아시아를 대동세상으로 만들어.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든다. 기치는 좋았죠. 근데 그게 잘못되면 방통깨 옆으로 흐르게 됐을 때는 바로 아까 얘기했죠. 관대한 마음과 사사로운 중용의 도가 어긋난 순간 전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동인괴는 초효와 상효를 빼고는, 요건 위가 없으니까 상효를 빼고는 모든 효사가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과 관련된 효사들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며, 언제나 생각해볼 게 편파적이고 기울어지지 않는 중용의 도, 파당이 안 생기는 도, 그 다음에 상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 거는 그거죠. 상대를 인정 않잖아요. 그죠? 여야 간에, 좌우 간에 서로를 허용을 안 하잖아요. 존이 다름이 존재케 안 하려고, 때려 부수려고 서로 그러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동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든. 근데 양보를 하면 어떻게 했냐? 지금 와서는 양보하면 그 양보로 보는 게 아니라 패배로 봐버린다는 거죠. 이긴 쪽에서도 상대는 패배로 봐서 이제 짓누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이 진정한 동인을 위해서 양극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중용의 길을 백성들이 걸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요 전쟁으로 치달아가면 앞으로 전쟁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회 27년, 앞으로 3, 4년 안에 반드시 전쟁으로 들어간다. 요게 안 되면 전쟁 와요. 그거는 이 지구상의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굳이 관계없어요. 그럼 그에만 잘 분석하고 있으면 언제나 사회 현상, 그 다음에 2, 3년, 3, 4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 4년 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제가 전쟁 상태로 갈 거다. 그거 끝나고 나면 진짜 이제 무력 전쟁이 시작될 거야. 경제 전쟁 왜 올 건지는 모르는 경제 전쟁 온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현찰 준비들 하라. 돈들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리고 이 경제 위기가 전쟁보다 정말 돈 전쟁이란 말이 나올 거다. 우리 시골에 사니까 잘 몰라요. 도시 가보니까 얼마 전 나가보니까 정말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이 동인의 보를. 근데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아까 얘기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은 끝까지 등질 수만 없다. 그래서 동인이 된다. 라는 건데, 이 끝까지 등지지 않으려면 뭐죠? 상대를 인정하는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상대를 인정 안 하면, 이제 그거는 비가 아니라 치수사, 사건의 전쟁권이 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역사 흐름이. 그러고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3, 4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한번 이 기억하고 이걸 놓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아는데 늦는 거죠, 시대가. 그래서 항상 우려스럽고, 이 양극단은 반드시 극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양극단이 돼서 동인화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피해집니다. 요게 동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괴를 볼 때 원계에서 갈등 상황이 화합 상황으로 가는데, 이 화합상이 잘못했을 때는 대동아 공영론이 일본은 침략으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사회통합론이 분열로 바뀌게 돼서 전쟁으로 치달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지수사가 돼버려요. 딱 전쟁때죠. 그러니까 괴는 분석할 때 방통궤도 요걸 보면서 봐야 되고, 우아래 요것과 요것이 바뀐 착종의 관계도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원계 관계도 봐야 되고, 복계 관계도 봐서 요걸 종합하면 시대 흐름을 읽어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괴를 공부해, 이 괴의 상황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인가를 적용하면 그 나머지 괴들을 아까 방통시켜보고, 그 다음에 착종시키고, 또 뒤집어보고, 이런 복계 관계, 이걸 다 따져보면 사회 흐름이 어느 쪽,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른 쪽으로 갈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동인계입니다. 그래서 동인계는 대동사회를 상징한다. 대동사회가 되어야 할 필연적 상황, 필연적으로 대동사회가 돼야 되는 시세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3, 4년 전에 그쪽에 지금 고급반, 중급반 취업 팀들입니다. 거기서 하면서 괴를 뽑아가지고 우리 앞날 30년대까지 요걸 한번 보자 할 때 동인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동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등지는 사회에서 동인으로 가야 되는데, 동인에서 우리는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불러들이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있으면, 하나로 돼 있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아무리 강대국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분열되면 그 분열에는 우리 스스로가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동인이가 곁들어요. 자, 요게 동인계고, 잘 항상 그 방통도 여러분들이 괴를 볼 때 전체 상을 바꿨을 때, 음을 양으로, 양을 음으로 바꿀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가, 이런 것도 매 괴를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할 때 같이 보셔야 돼요. 동인계. 동인계는
괴사상으로 보면 동인우야형 그랬습니다. 벌판에서 동인을 한다. 벌판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 그 말은 그러므로 형통하다. 이 섭대처, 자, 동인께는 큰 내를 건너며 험산대천, 험한 일, 큰 일을 하는데 유리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합심 협력하면 아무리 험한 강물도 능히 건널 수가 있죠. 그 이섭대천이다. 자, 군자가 발음을 유지해야 이롭다. 동인께는 발음, 정도, 그죠? 아까 그 중용의 도, 그죠? 발음을 정고하게 지키는 요게 있을 때 동인께는 유리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동인우야, 야는 뭐죠? 야는 제야를 정치적으로는 제야. 여기서는 벌판은 동인을 하는데 집안에서만 하지 않고 넓은 광장에서 여러 사람, 모든 사람과 동인하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보면 제조인과 제야 인사가 함께 한다. 함께 정사를 논의하고 함께 정치를 한다. 함께 조야가 함께 한다 하는 게 동인우야입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제조인사, 정부를 담당하는 여당과 제야인사, 제야에 있는 정치에서 배제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동인이 된다면 당연히 형통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일도 국가적인 대사도 전쟁을 할지라도 능히 가볍게 헤쳐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편파적이지 않은 중용의 발음. 요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괴사입니다. 단전은 요 형통의 이유, 괴사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읽어보고만 갈게요. 동인께는 유효가 아래 자리, 아래 중을 얻었다. 중용의 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유효가 중을 얻었고, 위를 얻었다. 또, 위를 얻고 중을 얻었다. 음이 음의 자리에 있으면 위를 얻었고, 학교에 중을 얻으니까 득중을 했다. 그래서 응호권, 위에, 건에 호응을 한다. 하니까 이걸 일러서 동인을 한다. 천도에 호응하는 도가 되는 거죠. 동인화, 동인교 괴사의 동인우야형 이섭대천이라 한 것은 건행이야. 그렇습니다. 하늘의 운행, 하늘의 행처럼 건실한 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천도는 우리가 그 괴사전에 보면 요게 참 중요한 건행이라는 걸 괴사전, 건괴 부분에서 괴사전에 보면 건은 기 정야 전, 기 동야 직 그랬습니다. 건의 행은 고요할 때는 전일하기 짝이 없고 움직였다 하면 정직하기 짝이 없다. 곧기 짝이 없다. 바르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는 고요할 때는 너무나 전일하고 순수해서 아무 소리도 형상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요하고. 하늘이 한번 움직였다 해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데 한 번도 질서를 어겨. 운행의 도를 단 한시도 어기지 않는다. 사시사철 운행을. 그죠? 해와 달의 운행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기 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그처럼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정직하고 바르다면 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것. 그래서 아까 순수함, 안은 순수하고 겉으로 행동 나타나는 건 정직하고 강건한 거죠. 그게 이제 하늘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괴사가 단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이 너른 들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과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동인을 하면 동이라고 그러면 석대천하기가 쉽고 형통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늘의 운행과 같이 고요할 때는 순수하기 짝이 없고 행동하고 움직임에 있어서는 강직하면서 바른 태도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바로 동인이 너른 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하다. 요건 천도에 맞다. 이게 상이. 그죠? 이효가 바른 자리에서 중용의 도를 하면서 위에 천도에 서로 정응하고 호응하고 있는 상을 보면 하늘의 운행과 같은 상이다.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처럼 하늘의 운행처럼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동인을 한다. 편파적이지 않고 언제나 공정하게 그런 자세로 동인을 한다면 이섭대처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명이건 중정이응 그랬습니다. 하께 불은 문명, 상께는 강건, 그죠? 정직 강건. 그래서 아까 기, 동야, 직,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강건하다, 건. 이 강건하다는 거나 이 건이나 같거든요. 아까 그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은 정직하면서 단 한 번도 제자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순수함이다. 그걸 이제 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괴와 우괴가 문명하면서도 바르고 단 한 번도 편파적이지 않은 정직함이 있다. 요 상. 그리고 중정으로서 서로 호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형통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군자의 발음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오직 군자만이 그렇게 바른 군자만이 능히 천하 만민의 뜻을 관통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대상자는 천녀와 동인, 하늘과 불이, 해가 늘 함께 하고 있는 상이 동인이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게 동인이다. 군자는 이 유족 변물한다. 군자는 이 상을 보고 유족 변물한다. 유족 변물은 구동존이라고 그랬죠. 유는 다름. 그죠? 이류죠. 유는 이류. 서로 다른 종류. 이류. 그 다음에 족은 동족. 족은 동족. 그죠? 이게 함께 존재하고 같은 족속으로 함께 동족을 구하면서 이류, 다른 종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걸 이족 변물이라고 해요. 이족 변물은 구동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동인계의 앞에 괴사까지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효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동인계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이 동인계 효사는 결국 동인의 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론이기 때문에 이 효사의 기륭은 동인의 도에 맞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기륭을 판단한다. 모든 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인의 도는 아까 상대,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허용하는 관대한 마음, 요거 하나. 두 번째, 편파적이지 않고 파당을 짓지 않는 공정한 중용의 도. 요게 동인을 이룩할 수 있는 기본 도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길.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긋나면 흉이 되고 요게 합치되면 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효를 볼게요. 우선 요 괴사는 동인 우야입니다. 괴사는 동인 때는 동인하는 거니까 어른들에서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모두가 하나 된다. 지극히도 속닥속닥 하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초구는 동인 우문 무구 그랬습니다. 요 효입니다. 초요. 초요는 동인 우문 문 밖에서 동인을 하니까 허물이 없다. 문 밖에서 동인하는 상이다 라는 겁니다. 초구가. 자, 초구가 문 밖이다. 문 밖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계를 보시면 압니다. 2위는 가정 가의 자리예요. 가위. 2위는 벌판 밭 그 다음에 집안 집 이런 뜻이거든요. 왜 2위가 그러냐면 2위는 관직에서 대부 자리죠. 요게 선비 벼슬이 없는 선비죠. 그 다음에 대부 최후 삼공 천자 상원 이런 자리죠. 이렇게 위가 되는데 대부 가라는 말, 집이라는 말은 제후나 천자가 대부에게 하사한 영지를 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위는 읍에 해당되죠. 2위 자리가 항상 읍이 되죠. 그 다음에 2위는 읍의 자리면서 대부에게 하사된 그 영지와 그에 속한 농로를 다 합해서 우리는 그 대부의 가문이라 한다라고 전에 배웠어요. 원래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가라는 말은 대부의 영지에 딸린 모든 식솔들을 다 합쳐서 땅과 식솔 합쳐서 합친 게 가문이다. 그게 가문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집은 가라고 안 했죠. 옛날에 개인으로 백성 한 사람만 집은 호라고 그랬죠. 호와 가는 달라요. 근데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가하면 우리 집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에게 하사한 영지가 읍이고, 그래서 요 2위는 읍, 그 다음에 가문, 가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초효는 여기서 연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가고 연놈이 내려온 게 요 초효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집을 나온 상이잖아요. 여기 지금 집 안에 있던 초효가 2위 가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요 상을 가지고 그걸 취상해서 문 밖으로 초효는 문 밖으로 나가서 동인을 한다. 문 밖에서 동인한다. 그죠? 집안에서 내 식구들하고만 동인하는 공조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대중과 함께 문 밖에서 여러 사람과 동인을 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상이다. 허물이 없다. 그러시죠. 요건 아까 동인은 뭐죠? 동인은 사사로움이나 가정 안에서 동인한 건 사사로움이겠죠. 그걸 상징. 가정을 벗어났다라는 거는 사사로움을 벗어났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광명정대한 동인이다. 동인은 광명정대해야 된다. 그런 상이 되겠죠. 그리고 초효는 허물이 없다. 아주 길한 표현입니다. 자, 2호는 6이 동인
우종 그랬습니다. 종문 종친끼리 동인한다. 이게 종은 종문을 얘기하죠. 종문. 그 다음에 종친. 종문 종친이라지. 종문 종친과 동인을 한다. 요거는 집안에서 동인한다는 소리죠.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 친족들하고만 동인을 한다. 남하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다. 인은 그 인색함으로 인해서 훗날 후과를 받는다. 그게 인난입니다. 집안에서 동족과만 동인하고 그 인색함으로 인한 대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효는 아까 원계에서 집 안으로 들어간 놈이죠. 초요에 있다가 천풍국계 초요가 열로 갔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간 상을 취상. 이게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간 상이잖아요. 초요는 집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집 밖에서 동인하고 이건 집 안에서 동인하는 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인우종. 우리가 보통 그 편협한 동인은 좋지 않다. 광명정대하지 않고 편협한 사사로움이 있는 사사로운 그 마음으로 하는 동인은 좋지 않다. 일제가 대동아 공영하자고 해놓고 사사로이 일본의 이익만 추구했잖아요. 그죠? 타국은 타국의 이익은 인정을 안 했죠. 그게 일본은 결국 패망했던 원인이 된 거죠. 인색했던 거. 일본이 겪은 인난은 태평양 전쟁의 패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난을 겪은 겁니다. 이게 이효입니다. 근데 두 효를 보면 포용의 차이죠. 초효는 남들까지도 포용하죠. 일본이 조선도, 중국도, 베트남도 다 자기 민족과 대등한 각도로 포용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 일본 편이 돼서 싸워줬겠죠. 모든 나라들이. 일본이 질 리가 없죠. 근데 포용을 못하니까 다 적이 돼서 결국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 거죠. 동인 우종을 해버렸다. 자, 사묘. 사묘는 학괴의 상입니다. 학괴의 상. 사묘는 보면 복용 우망 그랬습니다. 이 풀 속에 병사를 매복시켜 놓고 승기 고름 높은 고지에 오르고저 하나 3년 불응 3년이 가도 군대를 발동시키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덤풀 속에다가 병사들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딱 감춰 놓고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데 3년 동안 군대를 발동시키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기지 못한다. 요거를 이제 이 의미를 잘 해야 됩니다. 의미를. 요 사면은 첫째 우선 그 취상 원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복병을 감췄다라는 거는 앞에 원계가 천풍구였잖아요. 천풍구죠. 천풍구께 하께는 손괴죠. 소는 숲, 나무, 풀, 그죠? 초목이죠. 초목. 그러면 소는 잎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잠복한다. 복. 복의 상이죠. 그래서 초목에 숨는 상이 취상이 됩니다. 원계가. 근데 요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괴를 만들어내죠. 사면은 밑괴상에 있죠.
삼요 호꾀가 손꾀이면서 리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손이 리로 바뀌었죠. 리는 리는 거북이죠. 네. 껍질이 단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꾀는 갑병, 갑옷 입은 병사, 갑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과, 병과는 저거죠? 창칼. 그 다음에 화살, 무기. 이걸 상징한 게 리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갑병을 수풀 속에 숨긴 상이죠. 리꾀와 앞에 손꾀. 그 다음에 여기도 손꾀가 있으니까 이걸 취상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삼요가 포함된 손꾀에서 초목과 잠복의 상을 취하고 이 리꾀에서 병사의 상을 취해서 숲속에 잠복했다. 그런데 자, 높은 고지에 오르고자 한다. 이거를 숨겨놓고, 병사를 숨겨놓고, 어떤 책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숨겨놓고 높은 고지에 가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바라보는데, 숨겨놓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데 3년이 가도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높은 고지에 숨겨놓고 나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관찰한다. 이 식으로 해석이 보통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은 틀린가요? 그게 아니고 숨겨놓고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승기 고릉이 치상은 상효를 치상을 합니다. 상효. 삼효의 음효가 상입니다. 이 여기에 오르고자 하는데 서로 정응이 안 되고 적응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는 상이에요. 그걸 취상한 게 승기죠. 여기가 음이었다면 올라가서 성공이 되죠. 오르면 거기서 맞아주니까. 근데 올라오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 없는 거죠. 오르고 싶은데 오르지 못하는 상을. 승기 고릉은 요 상효를 취상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고지에 오르고자 하나 3년이 가도 못 오른다가 맞습니다. 그게 뭐냐? 3년은 여기서 상효까지는 이렇게 올라 고지에 오르려면 하나, 둘, 셋. 그죠? 이 3년, 3단계를 거쳐야 이 위에 올라간 데서 3년이 지상이 되고, 불흥은 여기 가면 흥성해야 돼. 음양이 조화된 흥성인데 오르고자 하나 적응. 오히려 저쪽에서 나를 패는 쪽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니까 불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기 고릉은 오르고자 하나로 해석이 해줘야, 그래야 정확하게 나중에 점사로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관망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뭔가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건 뭐야? 응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인의 실패했다라는 거죠. 동인의 실패. 응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삼효가 그런 거는 동인계에서 삼효가 승강을 하네요. 그죠? 이쪽을 승강해서 능멸하는 상이기 때문에 동인에서는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위가 바르지 못하고 위가 중을 잃었죠. 가장 중요한 중용의 도를 잃었고, 그 다음에 강위에 있으니까 지나치게 강하죠. 지나치게 강한 자로서 호응이 없고 응이 없고 승강을 하였으며 중을 잃었다. 이거는 동인의 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다 갖고 있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성공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뭔가 그 점을 쳐서 기름을 점치는데 삼효가 동했다 했을 때는, 삼효가 움직여서 요게 움직였을 때는 내가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걸 예시합니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는. 주역은 항상 그렇죠. 안 된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뭔가라는 게 이제 주역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 3년이 가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동인의 도를 정확히 내가 실천하면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흉을 피하고 길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주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이런 효가 나왔을 때는 바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던 건데 여기서 놓친 게 뭐지? 바로 동인의 도를 놓치고 있구나. 요걸 알아서 바꾸면 3년 불임이 3년 성공으로 흉을 피하고 길로 돌아가는 그거를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미 시대로 예측이 가능하게 시대의 구성이 돼서 몇 년 후에 전쟁이 반드시 이 나라의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흉사를 그건 동인의 도를 다 할 때다. 2, 3년 동안 우리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차리면 결국은 겪을 거예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상을 보면 지금 우리 현실 진단 가능하죠. 사묘상이거든요. 다 치우쳐 있잖아요. 다. 자, 사요. 사요는 승기용 그렇습니다. 승기용. 이게 사묘는 여러분들 보면 동인의 도를 치명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사묘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실패를 한다. 자, 사요는 승기용, 불극공, 길 그랬습니다. 사요는 성벽, 용은 성벽을 나타냅니다. 용. 흙을 파서 토담을 높이 쌓는 그 옛날 토성이죠. 토성의 높은 성벽, 성마루. 예. 성벽 위에 올랐는데 성벽 위에까지 성벽을 타고 올랐는데 불극공, 공략하지 않았다. 상대를 공략해서 성을 점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길하다. 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상대방 성까지 가서 성루를 올랐어요. 성루까지 올랐는데도 그 성을 점령하지 않는다. 점령하지 않고 상대를 허용을 해주면 살도록. 그렇기 때문에 길하다. 요거는 아까 구동존의 중에 존의를 철저히 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요는 아까 지금 사요는 손꾀에 지금 우자리에 있잖아요. 손은 직승, 반듯한 새끼줄 끈앞풀입니다. 직승이고 그 다음에 고, 높음입니다. 높음, 손꾀가 갖고 있는 손은 반듯한 줄이 수직선으로 내린 반듯한 줄, 두레박줄 같이 반지된 거, 이걸 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손꾀가 상징하는 직승, 그래서 높은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용이 나옵니다. 성벽은 반드시 높이, 일직선으로 높이 솟았기 때문에 손꾀는 성벽의 상을, 이 직승에서 성벽의 상으로 확장이 돼서 성벽, 높은 성마루라는 상을 갖고 있는 게 손꾀입니다. 여러분들 설괴전 읽어보시면 그 괴 상을 읽어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 제일 높은 자리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원께에서 보면 사요는 성벽 위에 있죠, 지금. 그래서 원께에서 사요는 성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본래, 이 본쾌에 와서도 성벽의 제일 꼭대기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상을 취상해서 성벽 위에 올랐다, 오른 상이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불극공, 공략하지 않는다. 자, 사요는
사효가 아까 원께는 뭐였죠? 원께인 천풍국께는 음이 양을 몰아내는 대적관계였는데 이효가 움직여서 위로 올라와서 지금 중을 딱 차지하면서 대적관계가 해소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인은. 그죠? 대적관계가 해소되고. 그래서 이 대적관계 때문에 성벽으로 올랐는데 시세가 동인께로 바뀌면서 공격하는 시세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시세가 오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는 상이에요. 삼효가. 그래서 불붙고 요게 그 국괴는 밀어내야 되고 안 밀려나니까 싸움이 투쟁이 불가피한데 동인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성벽까지 올라갔지만 점령은 안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그대로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의를 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죠. 구동존의에 실패하면 이거는 흉이 되고 구동존의에 성공을 하면 길이 된다. 구동존의의 요체는 광명정대함과 관용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이 중용의 도, 그 다음에 구동존의에 제대로 구동존의를 사효가 하고 있는 상이다. 이거는 전쟁을 피했다라는 거죠. 손괴는 공손함이 또 상징이 있죠. 손괴. 사효가 손괴에 공손함이 있어. 그래서 꽃괴가 손, 그죠? 또 혹괴가 건, 그죠? 공손하게 천도를 받든, 천명을 받드는 중심에 서 있는 게 사효입니다. 혹괴상으로 보면 상혹괴와 하혹괴 중이 사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천명을 받드는 중심이 되고 있다. 자, 오효. 오효는 동인 선호도 이후소, 그래. 도는 울도자입니다. 입구변에 홀짝홀짝 뛸 도, 그러면 울도가 됩니다. 조짐. 동인함에 있어서 동인을 하는데 먼저 호도하고 울고 먼저 울부짖고 뒤에 웃는 상이다 그랬습니다. 오효는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울부짖고 힘들죠. 처음에는 안 좋아서 울부짖지만 나중에는 껄껄 웃는다. 기뻐서 웃는다. 그런 상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 극상우, 큰 군대, 대군이 적을 극하고 적을 멸하고 상우, 각 노선별로 흩어진 군대가 다 함께 모여 서로 만난다. 여기 상우는 각로 군대가 각 노선으로 갔던 각로 군이 서로 만난다. 서로 마주한다. 이게 상우입니다. 이게 큰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적을 이기고 각로 군대가 서로 회합을 한다 하는 상이다. 오효가. 그러면 오효는 처음은 힘들지만 전쟁이니까 힘들죠. 근데 전쟁 이기면 기쁘죠. 선호도 후소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대사가. 이거는 대사 극상우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걸 아까 방통계로 전부 음을 양으로 양을 음으로 바뀌면 지수사계가 됩니다. 지수사의 이 괴는 방통으로는 지수사와 만나고 있는 거죠. 서로 상부가 되는 거죠. 서로 만나는 겁니다. 요걸 취상한 것이 큰 군대다라는 이 효사를 낸 거고, 이건 뭐냐,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기람을 표시해주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대로 성공을 한다라는
기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요효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 상황에서 했는데 오효가 움직였다면 이대로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대로 그냥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호조 후소는 어디서 치상을 했냐? 요거 원께는 대적관계죠. 네. 음이 양을 밀어내니까 오효도 밀려나가는, 그죠? 오효. 음내 양태에 의해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울부짖는 상이지만 동인이 되면서는 이효와 여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해를 대표하는 이효와 하늘을 대표하는 건을 대표하는 오효가 서로 상응하는 동인의 시대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뒤는 웃게 되는 상이 되는 거죠. 요걸 치상해서 선호도 후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그죠? 서로 다른 해와 달처럼, 해와 하늘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효는 큰 군대를 일으키면 전쟁을 이기고 승전해서 군대가 함께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호는 동인을 하는데 먼저 울부짖다가 나중은 웃게 되며 큰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소멸하고 적을 이기고 군대가 기쁘게 마주 앉는다. 이건 기란괴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여기서 오효가 한 거는 중을 차지했고 상끄에 중을 차지해서 중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강건하죠. 강건하면서 바르고 좀 바름, 강건, 중 이걸 다 갖췄죠. 그래서 아까 단전에서 얘기했던 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효사는 여러분들이 없다 해도 동인괴에서 요게 몰랐다 해도 오효가 움직였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동인괴에 중용의 도를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고요. 강건하다. 그리고 정응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면 톡도 크다. 관용의 도도 있다. 요건 금방 알 수 있죠. 요게 없다 해도. 근데 요 효사는 뭐냐? 먼저 울부짖는다라는 건 처음은 어렵다라는 거죠. 동인을 해가는 이건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거는 만난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라는 거 쉬운 길은 아니다. 그렇지만 동이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동인의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허용 못하고 여가 야를 용납 못하고 야가 여를 용납을 못하는 거는 극복해야 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 험난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아무리 싫어도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써줘야, 그게 선호조의 역할이겠죠. 울부짖다. 정말 우리가 힘들게 상대를 안아줄 수 있어야, 그래야 후에 웃는 동인이 이루어진다. 요 의미식 깊은 그 표입니다. 자, 상구. 상규는 이제 동인, 우쇼, 누회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 성시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동인을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상효는 제일 변방이죠. 그죠? 끝자리 변방이 되고. 건은 멀다. 건은 멀다. 또 건은 교회다. 교회다죠. 상효의 먼 곳의 끝자락. 먼 곳의 끝자락이요. 교회에도 먼 교회다. 그래서 동인우교라고 합니다. 먼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므로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 이것도 뭐냐, 동인을 널리 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허물은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들판, 너른 들판하고 교회는 좀 다르죠. 너른 들판에서 동인을 함으로 형통하고, 그죠? 형통하고 길한 상인데, 여기는 길하다 형통하다 없고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허물이 없다. 후회가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거는 동인우야. 여기는 제야죠. 제야 인사들, 정권에서 배제된 제야 사람들,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게 제야잖아요. 근데 효는 멀리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전 정권을 마치고 은퇴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효입니다. 이게 전 제조에 있다가 은퇴한 정치, 요걸 우리가 효에 해당되죠. 효. 난 자꾸 중국말로 공부가 돼갖고, 제가 중국말로 샤오 그랬거든요. 효인데, 중국말로는 효입니다. 이거 교가 샤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효로 읽는 버릇이 생겼네요. 효. 그러니까 이 교와 야는 좀 다릅니다. 교라는 건 야보다 더 먼 들판이니까, 제야 인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조권에 있다가 은퇴한 인사를 효라고 치는 겁니다. 이 상에는 멀리 은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 정권에 담임했다가 이제 물러난 분들의 효가 됩니다. 그분들과 동인을 해야 후회가 없다. 근데 우리 상황은 어떻죠? 이명박이가 물러가면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가 오면 감옥 보내고, 이제 문재인이도 안 잡아먹어서 또 난리고, 이 사람 나가면 또 날릴 거예요. 동인 우효의 도를 잃어버린 거죠. 동인 우효. 정말 우리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는 보통 사람보다는 경험도 모든 게 쌓여 있을 거라고. 그런 재원을 적으로 돌려서 때려잡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어쨌죠? 의사당을 자기 꼬붕돌시켜서 점령을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비난이 되는데도 그걸로 트럼프를 감옥에 안 보냅니다. 처벌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과보다는 공이 많다는 거죠. 아무리 많대도. 그런데 이 공은 다 물러가고 과만 들춰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요. 동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파란을 없애는 길은 정권 교체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지금 야당이 정권 잡으면 지금 여당 또 탄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당이 계속 집권해도 야당 탄압할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그 지랄 하고 있잖아요. 편들고 있잖아요. 전라도는 말뚝만 박아놔도 무조건 민주당 해주잖아요. 무조건 저쪽 당은 한 표도 주기 싫어. 저놈들은 나쁜 놈. 저것들 없애버려야 될 게 하는 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표도 안 주고 이렇게 파당이 돼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래겠느냐. 나무랄 수 없잖아요. 조국에 있는 사람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라고 계속 밀고 있잖아. 그래라고 수박 노릇하고 수박 깨기 하고 우리가 그 지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도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한다고 윤석열 욕하고 이재명 욕하는 거예요. 우리 자격 있냐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우리 당해도 싸거든. 전쟁 맞아서 폭삭 한번 망해도 싼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부끄럽게도 동문계를 보면은 전직에 대해서 효하고 동의는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호조 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 감내 안 하고 정권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고치려고 하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마를 점령해 정권 잡았어. 잡았는데 상대를 공격 안 해. 근데 우리는 정권 잡으면 공격하잖아. 그냥 전부 다 감옥 보내고 적폐청산도 난리 쳐불잖아. 어떻게 우리가 동의하겠어요? 자, 공평하게 안 해. 그러니까 이기도 지도 못해. 영원히 이 판으로 가는 거죠. 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해도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해도 3년, 4년, 10년이 가도 안 돼. 왜? 우리 놓치고 있잖아요. 다. 아까 중용의 도, 관용의 도. 그러고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뭐만 하고 있죠? 딱 이거 하나 하고 있잖아요. 지 파단끼리만 지 문전에서만 서로 동의하겠다고 하고 남은 배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와 극좌로 딱 나눠져 있죠. 그 인색함으로는 나는 반드시 겪는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해놓고 자기네 집안 동족들이 일본 내부만 이익되게 행동하면서 타 민족을 억누른 걸로 그 대가를 받았다. 그 인난을 일본은 겪었다라는. 지금 우리 또 그 지랄 하면서 우리가 일본 욕할 자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일본 욕하고 배일하고 극일하고 반일할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는 나한테 있는 거 난 그걸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일본에 부끄러워서 반일 안 해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도 난 참여하는. 왜? 내가 부끄러워. 일본 사람도 보기가 부끄러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일본 나쁘다고 그럴 염치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참여를 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이 일본하고 옛날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러고 나서 우리가 동인, 이 세상이 하나 되는 동인 사회가 되고 동인으로 인해서 대유, 화천 대유 크게 흥성하게 갖게 되는 중천했던 높은 태양 청천백일을 우리가 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냐 대한민국에. 동인이 안 돼. 그죠? 우리가 보면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와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왜 동인과 대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대장동 그걸 했을까요? 왜 요런 아름다운 계획, 그 다음에 이 동인 이후에 일어나는 대유의 세상, 이걸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대장동에서. 그랬으면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갔다면 박수 받겠죠. 근데 사리사욕, 동인 우종해버린 거. 그러니까 동인이 실패했고 대유는 그냥 감옥 가잖아요. 대장동 그 사람들 생태나 지금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인에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백성들 대장동과 똑같은 일을. 동인을 안 해요. 구동존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만 바라죠? 화천대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화천대유가 올까요? 우리가 여론 안 고치는데 화천대유의 세상이 올까요? 지수사의 세상이 올까요?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주역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자, 점사로 쓰이는 것만 강의를 하고 마칠게요. 이제 도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괴사, 효가 안 움직이고 괴를 쳤더니 효가 변동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괴사로만 점을 친다. 괴사에서 보면 벌판에서 동인하는 것이 형통하고 큰 물을 건너고 군자가 발음을 지킬 때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행해도 된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다. 큰 물을 건너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큰 일을 하기에 유리하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가 안 움직여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과감하게 행해도 기란 됩니다. 그 다음에 초구가 움직였을 때는 동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협력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허물이 없이 일이 잘 풀어진다. 이 효가 움직였을 때는 이거는 나가 일할 때 협력할 사람이 안 나타날 겁니다. 안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원이 잘 안 될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공할까? 이 경우는 융자 안 됩니다. 은행에서 지원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아까 동인의 도를 여러분 생각하는 거 처리하는데 일단 현상 그 자체로는 융자를 하려고 해도 자금 지원이 안 되고 또 자금도 만들어 다 했는데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요 경우는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묘. 사묘는 정말 이제 최악이니까. 사묘는 한 3, 4년은 고생할 운이다. 사요는 길하고 오효 또한 초반전은 고전하지만 후반전에는 크게 웃는 좋은 효입니다. 그리고 상구가 움직였을 때는 무해무익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해도 없고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크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점사로 쓰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거기서 이제 행동 방책은 아까 얘기한 중용의 도와 구동조미를 염두에 두고 이 괴를 풀어가면 상담이나 또 기둥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동인계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육교에서 교회 사람들하고 동의를 하는데 후회할 일일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돼야 은퇴한 정치인들 교라는 거는 이 들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옛날에는 성시가 있잖아요. 요거 성시라고 그랬죠. 요거 시라고 합니다. 시내. 요 안에가 시내거든요. 그리고 이 밖이 야예요. 그리고 이 밖이 교회예요. 그리고 요 밖이 이제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야, 교, 변 이렇게 옛날 성을 중심으로 그 논하지죠. 그래서 성시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은민, 국민, 그죠? 요 들판에 산 사람을 야인, 들사람. 요 교에서부터 변까지를 변경인. 그 다음에 요 변경 밖을 우리 오랑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만큼에 산 사람들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국가에 기여도 안 하고 효에 산 사람들 세금을 안 내요. 옛날에 세금 면제돼요. 왜냐하면 침투하는 데에서 사는 위험한 곳에 살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돼서 세금이 근데 의무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게 교민들입니다. 그리고 야인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인까지는 국가의 세금을 내니까 그 보호를 받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안 돼. 그래서 근데 동인은 이 사람까지도 동인한다. 국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동인한다. 근데 이 정도가 교의 뜻이고, 요즘 상황이나 어떤 정치나 국가적인 문제로 해석해 본다면 요거는 바로 은퇴한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을 교라하고, 자, 문박, 야, 요거는 재야 인사. 지금 현역 정치인인데 집권 세력이 아닌 반대측 세력. 그게 야가 되는 거죠. 조와 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뭐 하는데 이 말도 맞아요. 그게 왜냐? 효는 전직지야. 그런데 진정한 동인 이게 효와도 동인을 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건 맞잖아요. 우리가 전직 그 경험 이분들 동인으로 해서 함께 하면서 그 의견도 받고 같이 갈 수 있다면 백성들이 보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도 난 장항량이 같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뜻을 얻지 못했다고. 응? 교회 사람들과의 동의는 뜻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상전에. 뜻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까지 다. 자, 무회 후회가 없다. 그지? 교회 사람들과 동행하면 후회가 없다. 함은 미득지야 그랬어요. 미득지는 교회 사람이 지금 득지하지 않았다. 뜻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 내가 아니고. 상효가 미득지의 상이다. 상효는 뭐죠? 은퇴한 전직이잖아요. 그래서 상효가 미득지다라는 뜻입니다. 은퇴한 사람은 지금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미득지라는 말이 상효는 미득지다. 우효하는데 후회가 없음은 뜻을 얻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현역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미득지라는 건 뜻을 얻지 못했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현역이 아니라란 뜻입니다. 미득지가. 오케이, 또. 지금 사회에 적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대동사회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항상 대동사회가 되는 건 초기는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온 국민이 조선도 개국하고 혼란기를 걷고 안정이 되면, 그죠? 안정이 돼서 이제 새로운 율령이 반포되고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세종대로부터 시작되죠. 세종대로부터 대략 11대 이때까지는 상당히 태평성대가 되죠. 백성들이 굉장히 보호도 많이 받았죠. 과부들도 인정을 받고 고아들도 많이 했고 형벌도 심하지 않았고 수탈도 심하지 않았죠. 서로 사이가 좋아요. 고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그 국가의 운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가느냐 하는 거는 바로 집권 세력과 국민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경제 일으켰어요. 일으키면 그 과실을 이제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누는데 실패를 했죠. 그랬죠.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 될 사람들이 항상 전체 국민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표 많이 줄 사람들 쪽만 보호를 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 편을 들면 기업은 적대로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를 적으로 만들고 또 부자 감세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극단까지 와보죠. 그러면 이 나라는 중흥으로 갈 것인지 파탄으로 갈 것인지가 갈림길이죠. 여기서 누군가가 정말 위대한 집권자가 나와서 정권을 이뤄도 좋고 자기 총선에 실패해도 되고 나중에 역적서를 들어도 좋으니 나는 이걸 바로잡고 가겠다 하고 바로잡는 영웅이 아닌 한 우리가 미래로 더 훌륭한 나라로 가기보다는 퇴조로 가기가 쉽게 되죠. 나라가. 지금 모든 역사는 그렇게 진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흥조가 있죠. 가끔 나라가 500년 이렇게 가려면 초기에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는 쏟아져 가다가 갑자기 중흥을 시키는 중흥조가 나오죠. 옛날에.
그러면 나라고 유지 다시 한동안 가죠. 그러나 결국은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중흥조가 없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는 100년 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100년 긴 세월입니다. 한 개 왕조가 100년 가면 오래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보통 4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간 거예요. 나라가 작으니까 그렇게 간 건데, 대한민국이 정권 수립해서 100년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이게 100년 좀 지금 건국 후에 약 70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내려막길을 가서 망한다까지 70년 다시 잡은다고 봐도 140년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국민성과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중흥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정말 사심 없는 분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정하고 정말 훨씬 준엄해요. 우리는 인간의 정, 그 다음에 기대, 희망, 헛된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지 장밋빛으로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근데 역사는 안 그래요. 정말 냉정합니다. 칼이에요, 칼. 아니면 딱 끝나는 거예요.